이 사건은 2003년 12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어린 두 자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은 안에서 철저히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범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완벽한 밀실 상태였기에 초기에는 동반 자살이나 영적 미스터리까지 거론되며 의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시기심과 치밀한 범죄 트릭이 만들어낸 끔찍한 잔혹극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겨우 3살 된 아들, 그리고 이제 막 100일을 지난 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 드레스룸 행거에 목이 메여 숨진 상태였고 3살 배기 아들은 방바닥에 누워 목에 스카프가 둘러진 채 질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딸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나 사건 현장은 기묘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집안 내부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란다 창문과 모든 방의 창문은 안에서 완벽하게 닫혀 있었고 또한 창문의 방범 창살은 뜯긴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현관문 역시 남편이 열쇠로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잠겨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밖으로 나갔다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현장은 잠긴 현관문과 피해자의 가방 속 열쇠로 보아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숨진 아내의 몸에는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인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건들도 어지러져 있지 않고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수사 방향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아내의 동반 자살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아내의 목에 남은 흔적은 스스로 목을 맸을 때 생기는 자해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행거에 매달아 놓은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어린 두 자녀 역시 스스로 숨질 수 없는 나이였기에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현장을 완벽한 자살처럼 꾸미고 안에서 문이 잠긴 밀실을 만들어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항 흔적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범인을 매우 잘 알고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내의 주변 인간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진 아내와 여고 시절부터 가장 가깝게 지내왔던 동창생이자 절친한 친구인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평소 피해자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가족들과도 매우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알리바이는 거짓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화면에 이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 이 씨는 큰 가방을 메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다급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는 경찰의 집중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이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황당하고 기괴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맹목적인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여고 시절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결혼 후 좋은 아파트에서 자상한 남편을 만나 귀여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 화살을 행복한 친구에게 돌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행하니 너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뒤틀린 집착은 결국 친구의 행복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끔찍한 살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수개월 전부터 친구의 집 구조와 가족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가장 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이 씨는 먼저 친구의 눈을 피해 3살짜리 아이를 작은 방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카프로 목을 졸라 질식시키고 옷장에 숨겼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씨는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주겠다며 눈을 감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순진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미리 숨겨온 끈을 꺼내 뒤에서 친구의 목을 사정없이 졸랐습니다. 믿었던 절친한 친구의 배신에 아내는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씨는 숨진 친구의 시신을 안방 드레스룸 행거에 매달아 자살처럼 위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10개월 된 아기에게 다가가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질투심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생명들까지 철저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3사람을 모두 살해한 이 씨는 이제 자신이 빠져나간 뒤 현장을 완벽한 밀실로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마지막 트릭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숨진 피해자의 핸드백과 열쇠를 챙겨 유유히 현관문을 열고 나온 뒤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문이 완벽하게 잠긴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열쇠를 핸드백 속에 다시 넣고는 복도에 난 창문의 방범창 사이로 핸드백을 집어넣었습니다. 완벽한 밀실 트릭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기괴한 트릭을 성공시킨 뒤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으며 안도했습니다. 경찰이 단순 자살이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얕은 꾀는 과학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문틀과 주변에서 미세한 마찰 흔적과 이 씨가 빠뜨린 섬유 증거를 찾아내었고 결정적으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그녀의 알리바이를 깨뜨렸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평생을 믿어온 친구와 무고한 두 어린아이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과 수법의 악랄함을 엄중히 심판하여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거여동 밀실 살인사건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통제를 잃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실화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의 손에 의해 한 가족이 몰살당한 이 비극은 대중에게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치밀한 밀실 트릭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던 범인의 오만함은 결국 낱낱이 밝혀졌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씁쓸한 교훈을 남긴 밀실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